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아침에 제가 어제 방송했던 것 중에 중요한 제목으로 쇼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내가 이재명 하는 모자에 구호를 걸고 나타난 그 미지의 사나이 때문에 어제 그 부산에서 벌어진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그걸 가지고 설왕설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건 발생 직후에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한마디 던진 게 여러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재미있게 인용을 하고 질문을 하고 해서 그걸 하나 올렸습니다. 만약 그것이 자작극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시에는 그건 벼락 맞을 소리라 하고 제가 거부를 했는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그것이 사실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뭐라고 할까, 천벌받을 일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그 후에 특히 유튜버 중에서 보수주의 지향의 유튜버 중에서는 가짜라는 얘기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군요. 특히 가로세로 연구소, 이봉규 TV에서 난리 법석을 치는 것 같아서 그럴듯하기도 하고 억지 같기도 하고 해서 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좌우당 간에 이재명 대표는 이번 이 사건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고수톱 치는 데에서 흔히 이용되는 일타 쌍피라는 거 있죠. 한 번 쳐고 피를 2장 먹는 거. 그리고 뭡니까? 난초, 국화, 비오동을 보면 껍질 하나를 2개로 계산하는 거 있죠. 저도 오래전에 쳐서 잊어먹었습니다만 그런 이중적인 효과를 거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오늘 현재로는 절실합니다. 우선 이제 그 얘기를 나중에 본론으로 하기 전에 어저께 일본 항공 JAL이 저 후쿠오카인가 어디에서 379명의 승객을 태우고 도쿄 하네다 공항에 내리다가 어떤 일본 항공청 소속 조그마한 비행기하고 충돌 사고가 벌어져서 불길이 난리 법석이 났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는데, 이건 정말 이재명 어제 피습 사건에 못지않게 큰 인명사고를 예상했던 건데, 그 379명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대로 나왔어요. 전원 탈출. 안 놀랐어요. 일본 사람들의 그 질서의식, 그 사고가 벌어졌을 때 처음에 90초, 그리고 나머지 한 7, 8분 동안을 승무원들의 관리에 따라서 하는 걸 보고 참 일본 사람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얼마 전에 그 비슷한 그런 사고가 러시아 비행기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79명인가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41명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인 즉석 서로 빨리 나가려고 했고, 그리고 자기 물건을 챙기고 나가려고 하다가 혼란이 벌어져서 그랬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사고에 대한 처리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대한 중대사에 있어서도 질서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또 화제가 되는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콜로라도, 덴버 콜로라도죠. 콜로라도의 수도 덴버 대법원에서 이 사람은 이런 사건 때문에 미국의 수정헌법 제 몇 조에 위반돼서 대통령의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걸 항의하고 어떤 사람이 가서 심해 총격 사건을 벌이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사상전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판결을 일본 메인주, 그러니까 동부의 워싱턴 DC 바로 위에 있는
주입니다. 메인주 대법원에서도 역시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50개 주에서 2개 주의 대법원이 트럼프 당신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어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메인주의 경우에서는 이의를 신청했고 콜로라도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미국에서는 투개표 과정에 불만을 가져서 트럼프가 배후 조정한 것으로 주장되어지는 일군의 사람들이 의회를 난입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침해하려고 했다. 이 혐의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 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앞으로 이것이 연방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과연 어떤 한 주에서 그런 판결을 내면 그 자체로서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어지는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미국은 또 선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나 지금 트럼프가 그 선거 말미에 그 지지자들이 막 와 몰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은근히 조작한 건 아니지만 그걸 약간 지원한 듯한 트럼프의 발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시위 난입을 선동했다 하는 그런 판결로 보는 것 같군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고 또 오늘 아침에 우연히 보니까 고영주 변호사라고 자유민주당 대표를 하는 사람과 손상윤이라는 자유당 대표를 하는 두 사람이 합당 선언을 내일 모레 한다고 합니다. 1월 5일 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좀 놀랄 만한 일이에요. 사실은 딱 한 달 전인 2023년 12월 3일, 그게 한 달 전 오늘입니다. 그 고영주 대표하고 만나서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야권 단일화 합의를 하기 위해서, 서로 행동을 같이 하자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를 해갖고 그것을 1, 2, 3 결의라고 12월 3일 결의라고 해서 문서로도 작성하고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그때 고영주 변호사 그리고 박선영 전 의원 그리고 국민운동 모험 대표인 그 노재성 전 국민일보 사장 하여튼 동아일보 기자 출신 유명한 기자인데 그리고 저 넷이가 그 사인하고 했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정치적인 무슨 결정을 할 때 서로 합의하고 만장일치로 하자 하는 결의를 했는데 자기 혼자 그냥 손상윤 자유당하고 합당을 한다니까 좀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걸 잊어먹었나 아니면 무시하나 해서 오늘 아침에 지금 기분이 좀 껄쩍지근합니다. 그럼 그러나 이제 고영주 변호사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는 저하고는 다 일치한데 딱 하나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양반은 상당히 미온적이에요. 그걸 파헤치는데 그래서 항상 국민의힘과 뭘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선 손상윤하고 당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자유민주당, 자유당. 자유민주당은 자민党일본의 자유민주당하고 이름이 비슷하고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이 창설했던 자유당. 두 개 다 자유를 붙여서 자유민주 세력이면은 분명합니다만은 앞으로 그 두 단체 합당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뉴스를 보니까 윤 대통령이 참석한 무슨 신년 인사회 여러 사람이 왔는데 양영자 한국의 희망 대표가 거기 참석했네요.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바빠서 못 왔고 거기에 김한길 그리고 노태학 선관위원장 이런 사람이 왔는데 양영자 의원이 끼었네요. 사실은 엊그제 제하고도 개인적으로 한번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행보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재미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쪽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재명 대표가 그 행여나 만분의 일이라도 그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조작을 해서 그런 사건을 만들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재명은 참으로 기구하고도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 할까, 풍운의 사나이라고 할까. 이번에 이 사건이 다행히 크게 생명에 지장이 없을 만큼 가벼운 상처만 1 내지 1.5cm의 열상이라니까 이렇게 빨갛게 금이 가는 그런 건데, 피는 흘렸다는 설도 있고 별로 흘리지 않았다는 설도 있고 하지만 하여간 중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 현지의 그 부산대학교 의학 전문원, 그러니까 그런 거 치료하는 데는 국내에서 첫째, 둘째 가는 전문기관인데, 거기 갔다가 그만두고 또 일부러 헬리콥터를 타가지고 서울대 병원으로 간 것도 좀 이상해요. 이상한데, 부산대학 사람들은 좀 기분이 나빴겠죠. 우리 무시하고 서울 올라간다, 뭐 이래서. 그런데, 아무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재명 대표는 우선 그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의 재판 일정에 거의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명분 있게 참석을 좀 유보시키고 연기하는 그런 효과가 하나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내일 모레로 예상됐던 이낙연 전 총리의 신당 창설 움직임, 이것을 뭐라고 할까, 좀 물을 뿌렸다고 할까, 약간 좀 끌어당겨서 붙잡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춤할 수밖에 없죠. 자기 현 대표가 피습당해가지고 입원했다는데 그 사람하고 그냥 그만두고 나가서 창당한다고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이게 좀 뻔뻔한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의 풍습이거든. 그러나 이것이 이낙연 전 총리의 신당 작업을 완전히 중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엊그제 제가 인용했던 그 이인호 박사의 얘기처럼 진짜로 굉장히 스마트하고 말도 잘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이 좀 더 분명하고 투명한 정치인으로 활동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상상하고 기대하기에는 이재명은 너무 멀리 와버린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99일 남았죠. 이제 석 달 아흘에 남은 이 국회의원 선거에 이것이 아마 상당한 파란이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뭐 오늘 아침에 여기저기 유튜브를 보니까 충청남도 아산 배방면의 출신이라는 그 사람이 뭐 들고 있는 것이 칼이 아니고 무슨 젓가락 같은 걸 가졌다는 등 별소리가 다 나오는데 저는 그거 자세히 읽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랬으랴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아무튼 한동훈 법무부가 그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서 그 사람의 배우를 보면 대충 그 배경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전에 누굽니까, 교통사고 이런 문제를 했던 사람을 보니까 그 트럭 운전수가 뭐에서 돈을 1억을 받았다는 그런 것이 튀어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양반이 그냥 죽어라고 그냥 목비골을 행사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그 배경을 보면 대충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공작에 의혹이 있는 그런 사건은 제발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거기나 한동훈이나 여러 사람들이 하여간 쾌유를 빈다는 발언을 안 할 수가 없죠.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재명 대표도
적어도 며칠간은 서울대학병원에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흔히 어떤 사람들은 좀 있으면 그 전에 무슨 녹색병원으로 옮기거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그야 뭐 그때 볼 일이고, 침대에 누워서 제 말이 전달이 된다면 냉정하게 자기 인생과 자기 정치와 자기의 삶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명상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좋든 그러든 간에 이재명 때문에 이 정치가 정말로 복잡해져요. 정말로 복잡해요. 뭐 대장동, 백형동, 성남 FC 그 수도 뭐 김만배니 누구니 너무너무 복잡해. 나 지금 대한민국 정부 이래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건이 벌어지는 건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앞으로도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드물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진짜로 진실 앞에서 그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반성하고 사색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까 아침에 제가 쇼트로 올렸던 거 있죠. 이재명 그 사고에 대해서 그가 좀 파퓰리스트이긴 합니다만은 조작을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좀 엉뚱합니다. 그래서 그건 조심스럽게 공론을 하지 말고 정부에서 입법기관에서 그 문제 잘 정리해서 다시는 이런 거 가지고 정치의 설왕설래가 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누가 선거에 이기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그 소위 제너럴 일렉션 총선이 지나가면 우리 역사에는 큰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로 봐서 훨씬 더 좋은 정치 체제하에서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세계에 뻗어나가는 그런 대한민국인의 뭐라고 할까 진취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한계에 있습니다. 물론 북쪽에는 우리하고 씨와 조상이 같다고 해서 5,000년 동안 같이 지냈던 상당부의 우리 동포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엊그제 우리는 딴 나라로 살겠다고 내놓고 하는 판국이야. 글쎄 그것이 좀 더 적극적인 대화를 요구하는 구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취했던 많은 시도 그리고 그 중에서는 오해를 받은 사람도 적지 않게 많고 또 그 과정에서 그쪽으로 가버린 사람도 없지 않고 가지 않고도 이거 있으면서도 오해를 받아갖고 아주 입장 난처한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많은 시도를 북한은 일거에 무시하고 이건 니들은 그냥 다도 대상이다 하는 식으로 보니까 말이야. 이거 참 삼국시대에 무슨 영계소문한테 가서 삼한 통일을 주장하는 김춘추 같은 사람이 나와도 이게 뭐 되는 법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노동당 부부장인가 하는 김여정이가 나와서 하는 얘기 보세요. 윤 대통령이 무슨 한미일 무슨 공동 안보 체제를 가지고 뭘 하겠다니까 당신들의 그 발언이야말로 우리가 생무장을 해갖고 이걸 때려 부실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이 합법적인 이유를 제공했다. 이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말이 안 돼.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통일 문제를 얘기하는 게 참으로 답답한데 우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우선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를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선거 부정이 없도록 하자 이거예요. 노태하기는 신년 교례 인사에 갈 것이 아니라 사전 투표를 없애고 수개표를 하겠다는 걸 확실하게 밝히란 말이야.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내놓고 클로징 리마크로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한동훈에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당신 두 사람들은 선거 부정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어. 지금까지 한마디도 얘기해서 자 정말로 그런 것이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묻습니다. 앞으로 한 일주일 내에 아무 소리를 안 하면 그래
우리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한다 하고 생각하는 걸로 우리가 믿겠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로 선거제도에 고쳐야 할 점이 없는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이번 한 일주일 동안 꾸준히 좀 해줘서 이것이 용산 대통령실에 확고하게 우렁찬 민중의 소리로 전달되게 하도록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경책교수 대통령 감사합니다.